이야기하지만은 이 사이언스 오브 소울을 진짜 탈탈탈 외울 정도로 하면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수준 어떤 뭐 깨달음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특히 이게 이성적인 어떤 이런 공부 특히 어떤 그런 의학이든 이런 쪽에 또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 책이 굉장히 좀 설명도 잘 되어 있고 구체적이고 그림도 이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 책을 이렇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아마. 근데 이게 이제 나도 내 수련하면서도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 이게. 그래서 왜 수백 번, 천 번 이상을 읽으라 하는 거는 이게 내가 쓱 읽었다고 이게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하나하나의 어떤 이런 단어의 어떤 문장의 의미라든 이런 게 굉장히 깊어요. 높고. 이게 금방은 이해가 안 돼. 그러나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내가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청기누설이구나. 이게 비법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 정말 위대한 책이다. 위대한 책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책을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인도에 만약에 직장을 그만두고 인도를 안 갔으면은 내가 지금 이거 지금 강의를 한다든지 이 책도 내가 가기 전에 많이 읽었어요. 그러나 내 이해 수준이까지 안 갔어. 이게. 근데 지금 내가 가는 이해 수준은 정말 그때 인도에 가기 전에 어떤 이해 수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합니다. 오늘 하는 거는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다시 지난번 거를 정리를 하면은 우리 몸 안에는 여러 가지의 어떤 몸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가. 더 구체적으로 앞에 했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든지 바가바드 기타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몸, 아까도 독생자라든지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진화에 대해서라든지. 그런데 이 마하라지는 거기에서 그거를 더 세부적으로 쪼개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음, 모든 거 마음이다. 모든 거 공이다. 마음 하나 돌리면 그게 깨달음이다. 열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마음이라는 게 4가지로 되어 있다. 4개. 첫 번째 뭐예요? 감성적인 거. 감성. 두 번째가 지성적인 거. 이 감각적인 거죠. 감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느끼는 감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게 이거라. 어떤 것들에 대한 감정이거든. 이 감정이 굉장히 빠르다 하는 거야. 그죠? 저 사람이 어떻다 하는 거를 느끼고 그거를 어디에 전달해? 이 지성에 전달하거든. 그럼 감각은 그냥 느끼는 것만 하는 거라. 저게 어떤 느낌이다 하는 거를 이 지성체에 전달을 하면 이 지성이 이게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다음에 지성이 다시 내 가슴, 내 심장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 지성이 하는 역할이 이거라. 그래서 이제 감성과 지성은 이 머리 쪽에 있는 거예요. 그죠? 머리 쪽에.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거는 4가지 중에서 마음, 자아, 이거는 이쪽에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또 몇 가지가 더 있지. 이게 145페이지 보면은 심장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요 심장 안에 있는 진화가 있는데, 이 진화의 바깥쪽을, 이게 원이 이렇게 몇 개의 겹으로 겹쳐서 이렇게 있는데 제일 바깥쪽이 뭐냐? 브라만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뭐냐? 근본 자성, 프라크리트라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뭐냐? 생기고. 네 번째가 뭐냐? 파랗게 되어 있는 게 자아라, 에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안에 자아가 감싸고 있는 게 하얗게 된 부분에 그게 마음이고, 마음 안에 진화가 있어. 이 심장 안에. 그래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어떤 것들을 앞에 알아봤고, 오늘 하는 거는 뭐냐? 그 안에 있는 파랗게 되어 있는 그 자아, 에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내적인 심리기관의 제 세 번째가 자아인데, 그래서 자아의 특징. 자아라는 거는 자신이 행하는 지각이나 행동이나 마음속의 감정이나 자신에 속하는 사물에 대해서 나라는 거, 내 것이라는 거, 그런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개인적인 사고를 부여하는 게 이 자아라는 거예요. 더욱 이 자아는 지성이 내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이게 자아에 전달이 되는데, 그 판단의 결정이나 명령 중에서 미세 차원의 인상, 쌈스카라라는 것을 골라내서 그 인상을 마음 내에 쌓는 운동에 관여함과 동시에 이번에는 마음의 내부에서 뿜어나오는 여러 가지 인상을 다시 지성 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빨리 내가 읽어서 잘 이해가 안 되지. 이거를 정말 잘 들여다보면은, 아, 이게 에고가 하는 역할이 이거구나. 지성에서 만들어진 걸 자기가 가져와서 그 안에 있는 마음에게 전달을 해주고, 마음에서 온 거를 또 지적인 것을, 이런 역할. 자, 그래서 이러한 자아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진화는, 나는 진화라고 하는 게 나는 뭐뭇이다 라든지 이거는 뭐뭐다 하는 그런 사고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에고가 진화가 이걸 주로 이제 I am이라 하지. I am 영어로 그죠? 나는 뭐뭐다 하는 이런 게 진화가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에고가 하는 거예요. 이 에고가 없으면 진화가 나는 뭐뭐이라 하는 거, 나는 I am, 나는 존재한다, 나는 뭐뭐다 하는 게 그게 인식을 못해. 에고가 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화가 뭐뭐다 하는 게 이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진짜. 자, 그래서 즉 자아는, 이 에고는 지성에서 전한 여러 가지 지식이나 운동이나 판단이나 결정이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의 온갖 경험에서 정보를 수취하고 그 인상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 거라는 낙인을 탁 찍어가지고 그걸 마음에 전한다. 이게 에고가 하는 역할이야. 에고는 내 거야. 어떤 느낌 딱 지성적인 오는 거는 자기가 딱 판단해가지고 마음에게 요건 내 거야. 그 에고가 생기는 거지. 그렇게 마음에 전하고 그 내부에, 마음의 내부에 저장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진화가 그 인상을 보란 듯이 드러내 보이는 거야. 그 마음이 감싸고 있는 게 그 진화거든. 그 마음에다가 내 에고가 전달하기 때문에 내 진화는 뭐야? 마음에 딱 전달되는 그걸 보고 진화는 뭐냐? 자기 진화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진화가 에고 때문에 내 안에 나를 원리전도 몽상이라. 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전도되어 있는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라. 진화가. 이 반야신경의 그 이야기라. 이처럼 자아는 지성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갖다가 마음에 전한다는 거지. 또 자아는 머물고 있는 육체의 크기에 대응해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그래서 자아의식이라든지 자부하는 거라든지 자만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정적인 것에 자신을 몰아넣고 식욕이라든지 위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자아의 움직임으로서 나타나는 것들이다. 내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것만 철저하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연구를 해서 내가 완벽하게 알게 되면은 그냥 불교고 뭐고 다 끝이라. 이게 다 되잖아, 이게. 에? 요것만 1000번 읽어. 요거는 한 1000번 안 읽어서 안 읽겠나, 이거. 오케이?
자, 그래서 자아는 그러면 자아의 기원, 이거 중요해요. 우주의 자아라는 거는 내 자아가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우주에서 왔다는 거지. 내 에고가 어디서 왔느냐? 우주의 에고에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마하라지의 위대함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에고가, 내 자아가 어디서 왔느냐? 우주의 에고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주의 암성우위의 커다란 실제 원리, 커다란 그 프라크리티 중에서 암성,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의, 그 타마스를 뭐죠? 암성의 어두운 부분의 원리에서 만들어진 게 이 우주의 자아라. 그렇기 때문에 내 에고도 뭐냐? 그런 암성적인 그런 에고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여기 집착하게 되는. 이 우주 자아의 하나하나가 각 생물 내에 들어가서 개인의 자아가 돼서 활발하게 활동한다. 따라서 자아의 질량인은 우주의 자아다. 이 마라지가 얼마나 위대해요. 이거를 영적으로 그대로 보고, 아, 이 자아가 우주의 자아가 연결이 됐구나. 이거를 알고 그대로 묘사하는 거야. 그래서 자아라 그러는 거는 푸른 보석처럼 빛나거나 달처럼 빛난다는 거야. 이게 내가 영적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빛 속에 보면 이게 딱 보여요. 파랗게 보이는 게 이게 내 안에 있는 에고라. 이게 보여? 봐야 되죠. 그죠? 자아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심장 안에 있다. 심장 안에 환희체, 이 심장 안에 있는 이걸 갖다가 환희체라고도 하고, 코잘, 원인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요 안에 자아가 있어. 자아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요 안에 있어요, 요 안에. 그 안에, 자아는 아몬드 껍질이, 아몬드 있잖아. 그게 열매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또는 베개닛이 베개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그 안쪽에 마음을 딱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 자아가 자아 안에 마음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작의 머리 부분이 이렇게 삐쭉삐쭉한 것처럼 이게 푸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파랗게 이렇게 딱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게 푸른색의 정묘한 빛으로 그 마음을 딱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아름다워. 그 아름다움에 넋이 빠질 정도라고 되어 있잖아. 본 사람만 알아. 파랗게 빛나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업장이 무겁거나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게 파랗게 안 보여. 시커멓게 보여. 똑같이 파랗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내가 뭐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고 난 뒤에 이런 설명이 다른 데 없이 여기 있거든. 야, 이걸 진짜 내가 이게 긴가민가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탁탁탁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게 어떻게 되겠어? 그냥 얼마나 좋겠어, 그죠? 이게 내 공부에 이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거고, 네가 공부한 게 맞아. 네가 헛본 게 아니야, 이거지. 그러면 뭐냐? 나는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거기에서 내가 명확하게 내가 신뢰가 안 가는데 어떻게 올라가? 근데 마하라지가 맞아. 거기서 한 단계 더 가. 그지? 그래서 한편 진화는 마음의 내부에서 전혀 불순한 것이 없이 빛난다. 진화는 그 마음의 내부에서 불순이라고는 1도 없이 그냥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아가 그 마음을 진화의 외척으로부터 에워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불순한 게 전혀 없는 그 진화가 내 거라는 감정의 족쇄를 차게 된다. 그래서 그 진화가 에고에 딱 둘러싸여가지고 내 진화의 그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화를, 내 안에 있는 진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공부하면 시야도 많이 갑니다. 자, 그래서 자, 자아와 기타 기관과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막 열변을 토하는 거야. 이게 머릿속에 팍 박아나고 이거를 이번 생에 태어나서 오늘 이거 듣는 것만 해도 그냥 이번 생에 그냥 온 값으로 다
쟤하고도 남아. 에? 진짜라니까. 이 머릿속에 확 들어가니까. 여기가 막 반야신경이든 기타 온갖 경전에서 나와 있던 거 여기에 정확하게 설명이 나와 있잖아, 이게. 자, 그래서 자아라는 거는 마음이라든지 그 미세생기에는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거야. 자, 이 에고가 마음과 그 미세한 생기에는 직접 관계하지만은, 그러나 진화라든지 감각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간접적으로 관계를 해요. 이게. 그래서 에고는 진화를 볼 수 없는 거라. 왜? 직접적인 관계를 하는 게 아니거든. 그 다음에 진화도 나를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 뭐냐? 마음을 통해서 하는 거야. 그게 마음이 거울이라. 그래서 거울이라는 거야. 자, 이 움직임으로는 마음 내에 저축이 되어 있는 각종의 업을 자극해서 움직이게 한다. 그리고 기한이 다한 업을 지성에 전달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 다음으로는 지성체 내에서 새롭게 창출된 인상을 다시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마음에 쌓아두게끔 지성과 마음 사이에서 그런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 또한 이 자아가 우주의 마음과 관계하고 있다는 것은 우주의 마음 내에 저축해 두고 있는 수많은 인상이 우주의 자아를 개입시켜서 각 생물, 인간을 비롯해서 그런 자아로 복잡하게 흘러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에고에 저축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주의 어떤 이런 것들에 쌓여 있는 것들하고 서로 교류하고, 이렇게. 그게 지금 이제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 거고, 우리들이 관계가 있는 거고,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이 말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계에 이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죠? 일단 집단 에고라고. 집단적인 에고라고 볼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저 밑에 보면은 이제 세 가지 품성적인 어떤 이런 걸 쓰면, 선성우의 자와, 그 다음에 동성우의 자와, 암성우의 자인데, 선성우의 자할 때는, 이때는 나는 뭐라 하는 간단하게, 나는 무엇이다는 어떤 그 의식을 갖게 해서 최종적으로 진화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선성우의 자아라. 따라서 선성우의 자아는 궁극적인 목표인 해탈에 도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도움을 준다. 이 자아가, 이 에고가 해탈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한다. 내가 무엇이다 하는 이 에고를 통해서 내 진화가 해탈을 하는 거라.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아의 움직임이 진정이 되면은 이에 따라 마음도 미세한 생기가 멈추게 되고, 그 결과 진화는 내 본래의 성질을 회복해서 그 상태에 안주하게끔 된다. 자아는 이러한 상태를 뛰어넘어서 자기 존재를 자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질량인이 되는 프라크리티, 근본 자성의 동력인이 되는 절대자 브라만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라. 끝이지 뭐. 이렇게 해탈하는 거라. 그래서 이 에고를 버려야 되는 거라. 에고를 통해서 가는데, 이 내 에고라는 마음에 완전한 무아의 상태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내 진화가 드러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에고를 버리라, 에고를 비우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안에 진화가, 왜? 에고가 감싸고 있거든. 내 자아가 마음을 감싸고 있고, 그 마음 안에 진화가 있거든. 결국 내 에고 안에 있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에고의 도움이 필요하다. 어떻게? 에고라는 모든 어떤 생각이라 이런 걸 확 집착을 확 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 그 안에 있는 진화가 제 모습을 드러내. 에고를, 자아를 통해서 해탈해 가는 길이라. 그지? 그 다음에 동성우의 자아라. 동성우의는 과격한 성질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청색이 불타오르는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게 내 이기적인 각이냐 이런 거 새겨내가지고 내 거라는 생각을 강하게 만든다. 동적인 게 우위가 되면은. 그죠?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감정의 마찰이라든지 충돌이라든지 이런 거 생기게 해가지고 마음과 미세한 생기를 평정한 상태에서 멀어지게 한다. 마음과 미세한 생기를 들뜨게 한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내가 해탈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진화를 못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암성우위가 될 때는 어떻게 되냐. 이때는 잿빛 하늘 같은 색을 띈다. 내 안에 있는 게. 그리고 마음의 움직임을 무디게 하고 지나치게 자만하게 되고 감정이 생기도록 하고 자화자찬하게 하게. 그죠? 자화자찬.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지는 이런 것들이 이런 거에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거추장스럽고 제 많은 생각이 들게 사이비에 빠지는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죄의식 이런 것들에서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 암성우위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죠? 그래서 뭐 여호와를 찾게 되고 구원자 메시아를 찾게 되고 그러니까 뭐 누구든 제임스 이대로이가 하느님이다 하고 아 저기 매달려갖고 내 죄를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해서 따라가는 거라. 그런 게 뭐냐? 암성우위의 자아가 있다. 그래서 악행만 쫓아 악벽에 빠진다든지 과거의 고통에 찬 일상을 떠올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내 과거의 고통에 찬 일상을 자꾸 지금 떠올리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추장스럽고 내 안에서 비열한 감정이 생기도록 하고 그 내 마음의 어둠이라든지 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하는 게 그게 암성적인 자아가 하는 역할이에요. 또 지성의 움직임을 방해해서 지혜의 어떤 이런 움직임을 방해해서 영적인 걸 볼 수 없게 하게. 그래서 진화가 세상의 사건의 방관자의 태도를 떠나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육체나 감각기관에 강하게 집착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암성의 우위에 있을 때 자아의 기능이라.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면은 한편 자아는 이런 운동뿐만 아니라 매우 멋지고 독특한 움직임도 한다. 즉 진화가 마음을 매개로 해서 내 본질을 의식할 때에는 자아에서 나오는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 I am 이라는 확실한 자아의식이 이러한 인식을 돕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이야말로 실은 해탈의 경지이다. 아무리 해탈을 방해하는 그 자아의식일지라도 진화가 공작의 나래를 편 이상 달리 어찌할 수 없다. 따라서 진화는 이 자아 없이는 결코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없다. 결국 이 자아는 마음과 진화의 관계가 거울과 그거에 비춰지는 물건이라는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진화는 참된 모습을 보게 된다. 만약 우리가 예착이라든지 정오라든지 정욕이라든지 노여움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도치라든지 공포라든지 비탄이라든지 망상, 오해, 공상이라는 그런 무지함에서 생기는 감정을 완전하게 극복할 수 있다면은 자아의식은 결국 소멸되어 버린다. 이게 이해가 되죠? 결국 이 에고가 이 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거든. 그냥 이 의식으로서 편재한다는 거고 존재한다는 거. 이게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에고에서 기반을 두고 자아에서. 그죠? 이게 그래서 없었으면 안 된다. 이게 없으면은 진화가 그 상태에 그거를 지각을 못해. 진화가 그런 I am이라는 나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그거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요 자아에서 대신에 자아가 완전하게 해탈을 한 상태. 아까 여러 가지 갈망이나 이런 것 자체가 자아가 완전하게 탈피를 해서 그래서 에고라는 게 없어져 버리면은
에고라는 게, 자아라는 게 그 에고라는 그런 집착을 모든 것들을 딱 극복을 해버린 상태에서 딱 돼야, 그럼 뭐 나오냐? 자아에 나는 뭐뭐이다 하는 그거만 딱 남는 거지. 그게 진화라. 그게 해탈이라. 이걸 1000번만 읽으면 돼. 알았죠? 잘하나요, 선생님? 정말 정말